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8월 14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외시장 특히 유럽시장 시작할 때 터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하락폭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뭐 8시부터 한 10시 정도 사이 이 정도까지 하락폭이 강했다가 물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다우지수도 0.5%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장중에 이탈리아든 터키든 저가 매수 부분들 일부 들어와서 제가 장중에 봤을 때 마이너스 한 5% 정도 하락했던 게 3%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0.56%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하락폭 대비 장중에는 저가 매수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이 좀 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트럼프의 터키 어제 이제 어디론가 궁극적으로 이 포석보 부분들이 둘러싸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마감 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그 첫 번째 하고 개도국 개발도상국들 있죠. 길들이기를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어서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 인상 부분들을 진행했다.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방향 부분들 설치하지 않고 약간의 해외 쪽에 계속 불만 부분들을 토로를 하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터키 문제 해결 4가지 방안, 뭐 목사의 뭐 구금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만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인상. 당연하죠. 지금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 그 인플레이션 문제 약간 뭡니까 서민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좀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을 자기 사위를 앉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든가 첫 번째 아니면 뭐 정책금리를 한 500bp 5% 정도 상향하면서 에너지 부동산 건설업계의 부실대출에 대한 논의 부분들 한다든가 아니면 고정환율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본통제 자본통제 관련된 이런 내용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IMF의 구제금융 부분들인데 IMF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미국의 의지대로 좌지우지 된다고 보셔도 뭐 크게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자본통제, 고정환율제, 금리 인상, IMF, 파키스탄이 IMF의 구제금융 부분들 받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러시아 외무장관이 터키에 방문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 터키의 자금 지원, 그러니까 나토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운털이 박힌 터키 같은 경우에 미국에게 향하는 그 코멘트는 70년 동안 동맹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라인을 갈아타겠다. 그 라인을 갈아타는 대상 후보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여기에 카타르가 약간 들어왔어요. 또 자원부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떤 해결책 부분들을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외 것으로 러시아하고 좀 더 깊숙하게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터키 이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이 좀 그 유대관계 부분들을 확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아마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추적인 방향 부분들은 중국도 일부 영향권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트럼프는 아무튼 선진국은 1차적으로 EU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일본은 뭐 당연히 그렇고 그 외의 국가들 남미나 북미 같은 경우에 나프타로 일단 자기 라인 쪽으로 끌어안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쪽만 일단 아직까지 반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형상이다. 그런 와중에 우주군 창설 관련된 부분들,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추후에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과 군비 경쟁 부분들 좀 스타트가 됐다. 그래서 제2의 냉전, 경제 블록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안보 관련된 패권 부분을 서서히 워밍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사이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카스피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는 아닌데 바다처럼 짠물이 나오는 카스피해의 영토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뭐 가스관이 이쪽 중동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죠. 근데 카스피의 영토 분쟁이 해결이 됐어요. 27년 만에 합의가 됐는데, 군사적인 부분에서 최대 수혜는 러시아 쪽의 최대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를 했던 5개 국가 외에 군사 주둔부분을 불허했기 때문에 뭐 나토든 중국도 이쪽의 군사 부분들을 진출을 할 수 없는 어떤 특수조항 부분들로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잠정적인 최대 수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학적이든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든 중동 지역이든 이쪽 아시아 쪽이든 계속 물밑 작업에서 위에는 되게 우아하게 보이지만 물수면 아래에서는 상당히 뭡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고, 누가 이걸 주도권을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계속 영향권을 좀 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하반기 미국 국채 7,700억 달러 계속 강조를 드렸죠. 7,700억 달러 발행 부분들 해서 지난해 대비 거의 63%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의 텐션 부분들이 필요하고,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텐션감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일반 뭐 개인 투자가들은 당연히 가는 거고, 뭐 중앙은행의 외환 담당하는 그 다음 기관 투자가들 또한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라는 의지 부분들을 가면서 계속 매수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95선을 넘어서도 96선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터키 문제로 해서 96선 돌파 부분들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왔죠. 당분간은 이제 터키 문제 해결과 그다음 미국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결의 방향 부분 따라서 이게 95로 다시 내려오냐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하는데, 96선이 돌파되면서 이쪽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신흥국은 계속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기조 자체는 어디로 갑니까? 미국 국채 발행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그 조작이라보다 쇠뇌를 당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돈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패권이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던 가장 근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라든지 해결 방안 1, 2, 3, 4 부분 말씀드렸죠. 어떻게 내용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장의 반등 요건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 부분들이 지금 눈치 보기가 상당히 좀 강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이슈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뭐 빅데이터, AI 수소, 플랫폼 경제에 5년간 10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다음 주 정도 폼페이오 방한 부분들이 지금 예정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그 정도. 그 다음에 머스크가 그 테슬라 비상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사우디아라비아 복부펀드가 어느 정도 자금 배경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세계 첫 폴더블 폰 화웨이냐 삼성이냐, 삼성도 어느 정도 최초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통신사하고 내년 3월 5G 폰,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에
출시 협의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습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이쪽은 없었던 시장이죠. 그리고 기본 가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프리미엄 폰에 진출 부분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첫 폴더블 폰, 삼성이냐 화웨이냐, 최초 타이틀의 격돌 부분들이 남은 3분기, 늦어도 4분기 초에는 방향성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산업군도 관심권 부분들을 일부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14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에서 터키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 4가지, 이 부분을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